제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려간 잇몸이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온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인터넷이나 광고에서는 유산균을 먹었더니 잇몸이 차올랐다. 치약만 바꿨더니 잇몸이 재생됐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인터넷에서 본 기적의 치약을 6개월 동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정성껏 발랐는데 잇몸은 더 내려갔어요. 그제서야 저한테 오신 거죠.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박사님, 제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잇몸이 내려간 건 단순히 피부가 얇아진 게 아니라 그 밑에 뼈와 결합 조직이 함께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의 기둥이 무너져서 지붕이 내려앉은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지붕만 올린다고 해서 집이 다시 세워지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잇몸이 1mm 내려가는 데는 보통 2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마치 댐이 터지는 것처럼 갑자기 확 내려가는 경우도 봤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치아를 빼지 않고도 잇몸을 다시 되살리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30년간의 연구와 수많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그 핵심을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수많은 분들이 치아를 살려서 지금도 건강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가족 중에 잇몸이 내려가서 고생하시는 분이나 치과에서 치아를 뽑자고 해서 고민이신 분 계신가요? 얼마 전에 만난 김정숙 67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양치할 때마다 시큰한 통증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드실 수가 없으셨어요. 찬물은 물론이고 미지근한 물로도 양치하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음식을 드실 때였어요. 사과 한 조각도 앞니로 베어 물 수가 없어서 항상 작게 잘라서 어금니로만 씹으셨다고 해요. 손자가 사준 아이스크림도 못 드시고 겨울에 호호 불어가며 마시던 따뜻한 차도 포기하셨대요.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겠어요. 근처 치과에서는 치아가 흔들리니까 그냥 뽑자고 했대요. 어차피 나이도 드셨으니 임플란트 하시죠라고 하더래요. 하지만 김정숙님은 너무 두려워서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오신 거죠. 진단 결과는 잇몸 퇴축이었습니다. 치아 뿌리가 절반 이상 드러나면서 시림이 생기고 잇몸이 점점 더 내려간 상태였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포기하게 되는데 김정숙님은 달랐습니다. 김정숙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박사님, 제가 이 치아만큼은 꼭 살리고 싶어요. 이 치아로 첫 손자 이유식도 씹어서 먹여줬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 간절함이 저에게도 전해졌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김정숙님은 치아를 빼지 않고 결합조직 이식술이라는 시술로 잇몸을 되살렸거든요. 단 한 번의 시술로 내려갔던 잇몸이 차오르면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오신 김정숙님의 모습은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사과도 큼직하게 베어 드시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박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잇몸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잇몸 관리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한 가지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잇몸이 왜 내려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잇몸 퇴축을 부르는 일상 속 원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를 잘못하고 계세요. 세게 문지르거나 단단한 칫솔모를 쓰면 잇몸이 서서히 닳아 없어집니다. 서울대 치주과 연구에 따르면 강한 수평 양치가 잇몸 퇴축률을 3배나 높인다고 나왔어요. 최영호 64세님은 평생 세게 닦아야 깨끗하다는 생각으로 양치하셨는데 결국 잇몸이 반 이상 내려가 버렸습니다. 최영호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대로 칫솔질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다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칫솔모가 완전히 휘어져 있었어요. 그 정도로 세게 닦으셨던 거죠. 부드러운 칫솔모와 45도 각도의 잇몸 닦기법으로 바꿔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동 칫솔도 세게 누르면 똑같은 자극이 생긴다는 거예요. 칫솔질은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양치할 때 힘 조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치아 교정 후에 잇몸이 퇴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아의 뿌리가 뼈 밖으로 밀려나면 잇몸이 따라서 내려가거든요. 대한치주학회 보고를 보니까 교정 후 잇몸 퇴축이 전체 환자의 22%에서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소영 58세님은 교정 후 앞니 잇몸이 내려가면서 시림이 생겼어요. 이소영님 경우가 특히 안타까웠던 게 예쁜 미소를 위해 교정했는데 오히려 잇몸이 내려가서 더 신경 쓰게 됐다는 거예요. 웃을 때마다 치아 뿌리가 보여서 입을 가리고 웃게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정 후에는 잇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CT 촬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치아 머리 각도만 바꾸는 교정은 퇴축 위험이 높아요. 교정 후 잇몸이 얇아진 느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레진으로 덮는 임시 처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레진으로 퇴축 부위를 덮으면 오히려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산대 연구팀 발표를 보니까 레진 부착 부위에서 염증 지수가 평균 1.8배나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윤미자 70세님은 시림을 막으려고 레진으로 덮었다가 염증이 심해져서 더 고생하셨어요. 윤미자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레진 주변이 빨갛게 부어있고 고름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임시로만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면서 후회하셨어요. 잇몸이 내려간 부위는 임시 처치보다 정확한 원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레진은 심미 보완용일 뿐이에요. 잇몸 회복 효과는 전혀 없어요. 혹시 잇몸이 내려가서 그냥 덮자고 한 적 있으신가요? 만성 염증이 가장 무서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잇몸뼈가 염증으로 녹으면 잇몸도 같이 내려가거든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3명 중 2명은 치주염 초기 소견을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오창호 69세님은 스케일링을 계속 미루다가 잇몸뼈가 절반 이상 소실되셨어요. 오창호님 경우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아프지도 않고 피도 안 나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가 거의 절반이나 녹아 있었거든요. 염증은 소리 없이 진행되는 게 가장 무서워요. 6개월마다 치석 제거와 잇몸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통증이 없다고 염증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스케일링, 마지막으로 언제 받으셨나요? 과장 광고 때문에 생긴 오해도 심각합니다. 잇몸이 다시 자란다는 제품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식약처에서 잇몸 재생 효과를 표방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조사했는데 모두 허위로 판정났습니다. 장은주 61세님은 유산균 광고를 믿고 6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했지만 잇몸은 오히려 더 내려갔어요. 장은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유산균 제품을 보니까 한 달에 15만 원이나 하는 비싼 거였어요. 텔레비전에서 교수님이 나와서 설명하니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동안 90만 원을 쓰신 거죠.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요. 잇몸 회복은 생활관리와 전문 시술을 병행해야만 가능합니다. 잇몸 퇴축은 재생이 아니라 복원이 핵심이에요. 혹시 광고 보고 잇몸 제품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치조골 손실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잇몸뼈가 내려가면 잇몸도 함께 내려가요. 미국 치주학회 보고에 따르면 치조골 손실이 1mm일 때 잇몸은 약 0.8mm 같이 퇴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김영일 73세님은 치조골이 녹으면서 잇몸선이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김영일님 경우는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앞니 뿌리가 거의 다 보일 정도였거든요. 거울 보기가 무서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결합조직 이식술로 잇몸을 복원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시술은 미세수술이라서 숙련된 전문가에게 받아야 합니다. 혹시 치아 뿌리가 드러나 보이시나요? 이제 실제로 잇몸을 되살리는 최신 치료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잇몸을 되살리는 최신 치료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결합조직 이식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잇몸을 덮기 위해서 입천장에서 건강한 결합조직을 채취해서 얇게 이식하는 방법이에요. 마치 피부 이식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술 후 2주 동안은 부드러운 음식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김정숙 님이 바로 이 시술을 받으셨거든요. 처음에는 입천장에서 떼어낸다는 말에 겁을 내셨어요. 아프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술 후 결과를 보시고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했을 텐데라고 하셨어요. 수술 부위는 붓지 않게 얼음찜질을 해주시고 양치는 하루 2회만 가볍게 하셔야 합니다. 성공률이 95%에 달하는 안전한 시술이에요. 혹시 이 식술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직 재생 유도술도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치아 표면을 깨끗이 다듬고 재생막을 덮어서 뼈가 다시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술이에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심한 염증이 있으면 먼저 제거하고 시행해야 해요. 이 시술을 받은 한 분은 6개월 후에 오셔서 뼈가 정말 자라나네요 라고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엑스레이로 확인해 보니까 정말 뼈가 새로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꼈어요. 수술 후에는 금연이 필수고 단단한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담배는 재생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에요. 잇몸뼈가 재생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장인자 주사라는 방법도 있어요. 초기 염증을 줄이고 재생을 돕는 주사인데 잇몸이 자라나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재생 효과가 미미해요. 하지만 염증이 심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돼요. 한 분은 주사 맞고 나서 잇몸이 덜 아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염증 완화용으로만 사용하시고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에 병행 치료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사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으셨던 분 있으신가요? 잇몸 필러는 미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검은 삼각형 부분을 메워서 미용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이에요. 다만 일시적 효과이고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시술하면 안 됩니다. 한 분은 사진 찍을 때만이라도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라고 하시면서 필러를 문의하셨어요. 잇몸이 건강할 때만 미용 목적으로 시도해보세요. 웃을 때 잇몸이 비어 보이는 게 고민이신가요? 터널링 테크닉은 고난이도 시술입니다. 여러 치아의 잇몸이 한꺼번에 내려간 경우에 한 번에 끌어올리는 방법이에요. 마치 터널을 뚫듯이 잇몸 밑으로 들어가서 시술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만 의뢰하셔야 해요. 제가 이 시술을 처음 배울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손끝의 미세한 감각이 중요한 고난이도 기술이에요. 성공하면 한 번에 여러 치아를 살릴 수 있어서 환자분들이 정말 만족해하세요. 수술 후 3개월 동안은 잇몸 자극을 피하고 정기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 치아가 동시에 내려간 분 주변에 있으신가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려간 잇몸은 아무 약이나 치약으로는 절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광고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유산균이나 특수 치약으로는 불가능해요. 30년간 연구하면서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유명한 건강기능식품을 1년 넘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20만 원씩 들여서 총 240만 원을 쓰셨는데 잇몸은 더 내려갔어요.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광고에 속지 마세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뼈가 더 녹고 염증이 퍼지면서 결국 치아를 잃게 됩니다. 한 번 잃은 치아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임플란트를 해도 자연 치아만큼 좋지는 않고요. 더 무서운 건 주변 치아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잃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와 결합 조직 이식 같은 전문 시술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김정숙님처럼 다시 웃을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게 돼요. 음식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양치할 때 통증도 없어져요. 실제로 시술받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음식 맛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 마음껏 웃을 수 있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잇몸이 시리거나 내려갔다면 미루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원인을 파악해야 치료도 쉬워지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잇몸을 확인해 보세요. 치아 뿌리가 보이거나 찬물에 시리거나 잇몸선이 불규칙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검진 받으세요. 하루하루 미룰 때마다 치료는 더 어려워져요. 양치 습관도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부드러운 칫솔모로 바꾸시고 45도 각도로 잇몸을 마사지하듯 살살 닦아주세요.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전동 칫솔 쓰시는 분들도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칫솔질만 제대로 해도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정기검진도 놓치지 마세요. 6개월마다 스케일링 받으시고 잇몸 상태도 함께 체크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없어도 염증은 있을 수 있어요.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경제적이거든요.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잇몸이 다시 자란다는 제품들은 모두 거짓이에요. 돈만 버리고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기적은 없어요. 과학적인 치료만이 답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치료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포기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치아를 살려서 건강하게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잇몸 퇴축 후 반드시 피해야 할 생활습관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습관들이 잇몸을 더 망가뜨리고 있어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정보를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에게 알려주세요. 잇몸 문제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가족 중 한 분이 잇몸 퇴축으로 고생하시면 다른 분들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치료한 한 가정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가 먼저 치료받으러 오셔서 결합조직 이식술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아들, 며느리까지 모두 검진받으러 오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가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게 됐죠. 우리 집은 이제 잇몸 건강 가정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연령별로 잇몸 관리법도 조금씩 달라져요. 50대에는 호르몬 변화로 잇몸이 예민해지니까 더 부드럽게 관리하셔야 하고 60대 이후에는 침분 비량이 줄어들어서 구강이 건조해지니까 수분 섭취를 늘리시는 게 좋아요. 70대 이상이시면 손목 관절이 약해져서 칫솔질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전동 칫솔 사용을 고려해 보세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방 관리에 드는 비용과 나중에 치료받는 비용을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6개월마다 스케일링 받는 데 드는 비용이 1년에 15만 원 정도라면 잇몸 퇴축으로 결합 조직 이식술 받으면 치아 한 개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들어요. 임플란트까지 하게 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죠. 박미경 65세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진작 관리했으면 이 돈으로 손자 용돈도 주고 여행도 갔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이자 최고의 절약이에요. 치료받을 병원을 선택할 때도 신중하세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잇몸 이식 수술 경험이 얼마나 되시나요?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보험 적용도 확인해 보시고요. 잇몸 치료 중에서도 보험이 되는 항목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미용 목적의 치료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응급 상황도 알아두세요. 잇몸에서 갑자기 피가 많이 나거나 심한 통증이 생기거나 잇몸이 급격히 부어오르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잇몸 염증이 급속도로 퍼질 수 있으니까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치료받는 동안 내 나이에 이런 수술을 받아도 되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80세에 치료받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 드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하죠.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바꿔가시면 됩니다. 칫솔 하나 바꾸는 것도 시작이고 양치 시간을 조금 늘리는 것도 변화예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3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느낀 건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잇몸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용기 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되찾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